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심사평가사 2급 특강, 오늘은 의학용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용어도 시험에서 20문제가 출제가 되어 여러분께서는 우리 합격 기준 60%인 12문제 이상을 맞추시면 합격을 하시게 되세요. 의학용어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전공을 하시지 않은 분들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오늘 같이 풀이하는 문제들은 잊지 말고 꼭 체크 하셔서 암기하시면서 꼭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의학용어는 각각 챕터별로 다른 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용어의 구성 요소가 1번부터 80번까지 있다면 그 다음에 피부계통에 다시 1번이 시작돼서 80번 이렇게 번호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문제 풀이를 할 때 제가 이렇게 페이지와 번호를 함께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번호만 보고 뭐야 14번이 왜 이렇게 많아? 라고 하지 마시고 꼭 페이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페이지에 있는 번호의 문제를 풀이하셔야 하세요. 자, 첫 번째 문제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206페이지의 14번입니다. 206페이지 14번, 흰색을 뜻하는 용어끼리 모아진 것은 이라고 해서 앞에 색깔을 나타내는 용어들을 찾는 건데요. 답은 2번이고요. 류코, 알바가 흰색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류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류케미아가 백혈병이죠. 그리고 알바는 알바니즘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백색증이라고 피부가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하얗게 변하는 병을 말해요. 그래서 류코, 알바가 흰색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14번의 답은 2번. 자, 아래쪽에 206페이지에 18번 풀어보겠습니다. 206페이지 18번, 방향을 나타내는 접두사의 해석이 잘못된 것은 이라고 해서 답은 1번이고요. 이 도소라는 것은 등이나 뒷면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여기에 해석으로 적혀져 있는 abdomen은 배, 복부를 뜻하는 단어죠. 서로 반대되는 뜻이에요. 올바른 해석이 아닌 거죠. 18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옆 페이지 207페이지에 22번 풀어볼게요.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는 이라고 해서 셀, 뭐뭐뭐 괄호, organ, 뭐뭐뭐 괄호, 그리고 organism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런 이제 세포의 구성 단위에 대해서 점점 큰 단위를 얘기하는 거죠. 셀이라는 작은 세포가 모여서 다음에 티슈라는 조직이 되고요. 이 조직들이 모여서 organ이라고 하는 기관이 됩니다. 셀은 하나의 세포라면 조직은 이런 세포들이 많이 모인 예컨대 상피 조직 이런 거죠. 기관이라 하면은 위, 장, 간 이런 것들이 각각의 기관인 거고요. 이 기관들이 모여서 시스템이 되는데 소화계통, 호흡계통 이렇게 부르는 이 계통들이 바로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오르가니즘이라고 하는 생물, 유기체, 개체 하나의 이제 인간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티슈와 시스템을 찾으면 됩니다. 22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210페이지 풀어보겠습니다. 210페이지에 37번이에요. 서로 의미와 연결이 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보기에 보시면 기역, 스타시스, 출혈, 그리고 팩시, 고정, 라이시스, 분리, 스타시스는 문합이 아니고 울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쓰는 단어로는 블러드 스타시스 리버라고 해서 울혈이 된 상태 그리고 울혈간을 나타내는데요. 울혈이 어떤 뜻이냐면요. 혈관이 어떤 터지거나 외부 압력에 의해서 파괴가 돼서 이 피가 누출이 돼서 피가 차 있는 상태 있죠. 피멍이 들었다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빠를까요? 네, 그 상태를 울혈이라고 합니다. 문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나스토모시스라고 해서 떨어져 있는 두 개를 갖다 붙여서 이어주는 것을 아나스토모시스라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로는 end to end 아나스토모시스라고 해서 끝과 끝을 이어주는 수술을 할 때 이 아나스토모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타시스가 틀린 답이에요. 기역, 니은, 디귿이 맞고 리을이 틀렸죠. 37번의 답은 4번이고요. 자, 다음 211페이지 43번입니다. 안지오레피에서 이 레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라고 했는데요. 안지오는 혈관을 의미하고요. 레피는 봉합을 의미합니다. 레피, 봉합이고 수술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예요. 예로 뉴로레피라고 하면 앞에 뉴로가 붙었죠. 그래서 신경봉합술이고요. 테노레피는 앞에 테노
는 건이고 뒤에 래피는 봉합술이죠. 그래서 건봉합술이에요. 래피는 봉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3번의 답은 1번이에요. 자, 다음 우리 피부계통으로 넘어왔어요. 212페이지 펴보시면 챕터 2 피부계라고 적혀있죠. 자, 이제 다시 1번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풀이할 문제는 214페이지의 10번입니다. 214페이지 10번 진드기에 의한 감염성 피부질환으로 각질층에 누공을 형성하는 질환명은 진드기에 의한 감염성 피부 질환은 오옴이에요. 스케비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답은 10번의 답은 4번입니다. 이 오음이 있으면은 몸에 이렇게 사진처럼 누공이라는 게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환자가 입원했을 때 환자의 몸을 신체 사정하면서 확인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진드기에 의한 피부 감염성 질환 스케비스 10번의 답은 4번이고요. 자, 215페이지에 11번 풀어볼게요. 아슬레츠 풋이라고 하는 용어는 뭘까요? 되어 있는데요. 운동선수의 발이라고 하는 거죠. 운동선수 발. 운동선수들은 발에 땀이 많이 나니까 무좀이 많이 생기겠죠. 실제로 운동선수들 엄청 잘 씻어서 깔끔하다고는 하지만요. 어쨌거나 자, 이 아슬레츠 풋이라고 하는 용어와 같은 단어는 티니아 페디스라고 하는 무좀은 무좀인데 무슨 무좀이다? 패디에 있는 무좀이다. 우리 페디큐어 얘기하죠? 페디큐어가 어디에 하는 거죠? 발톱에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발톱 무좀이 같은 단어입니다. 11번의 답은 2번이에요. 자, 한 페이지 넘기셔서 218페이지 29번 풀어볼게요. 218페이지 29번. 스카가 하이퍼트로피 되는 것은 이라는 거예요. 자, 스카는 흉터고요. 흉터가 어떻게 된다? 하이퍼트로피 된다. 하이퍼는 무슨 뜻이었죠? 많다라는 뜻이었죠. 하이퍼 많다라는 거죠. 하이퍼의 반대말은 하이포였죠. 하이포. 그래서 하이포텐션 이렇게 해서 고혈압, 저혈압 얘기를 했었죠. 하이퍼 많아졌다. 어떻게 뭐가 많아졌다? 트로피 증식이 많아졌다. 과증식 됐다는 거죠. 상처가 나면 그냥 이렇게 아물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불룩하게 커진 과증식 상태를 우리는 켈로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9번 스카가 하이퍼트로피 되는 것은 답은 5번 켈로이드예요. 자, 다음 222페이지에 48번 풀어볼게요. 222페이지 48번 피부에 압박에 의해서 생긴 궤양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데요. 우리 궤양을 얼서라고 불러요. 근데 이 얼서 중에 어떤 화학물질에 의해서 생긴 얼서가 아니라 압박, 프레셔에 의해서 생긴 얼서예요. 여기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환자분이 누워 계신데 여기 뒤통수, 그리고 어깨 견갑골, 팔꿈치, 엉덩이 부분, 환자를 옆으로 누웠을 때 골반 옆부분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압력이 높아져서 피부 손상, 즉 욕창이 잘 생길 수 있는 부위를 이야기를 해요. 여기 뒤꿈치도 있고요. 중환자실에 오래 누워 계시거나 혹은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이 요양을 하시는 과정에서 욕창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욕창은 디큐비터스 얼서라고 합니다. 디큐비터스 얼서. 48번의 답은 1번이에요. 욕창은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다음 혈액 및 림프계 문제 풀어볼게요. 224페이지의 4번입니다. 224페이지 4번 혈액 응고인자의 결핍으로 나타나는 유전적 질병은 혈액 응고인자가 결핍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떤 사람은 가벼운 교통사고가 나서 아야야야 하고 그냥 넘어지고 말았는데 어떤 사람은 혈액 응고인자가 부족해서 외부 충격이 꽝 오면은 복부에 있는 장기가 다 파열이 될 수 있어요. 파열. 그리고 이제 대량 출혈로 이어지는 거죠. 이게 혈우병이라는 거고요. 헤모필리아라고 해요. 혈우병은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요양급여 기준 1을 풀이하면서 상급 종합병원, 뭐 세브란스병원, 아산병원에 바로 가도 되는 사람은 임산부, 뭐 분만을 한다든지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그 병원 직원이라든지 혈우병인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바로 갈 수 있었죠. 왜? 이 사람은 대량 출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혈액을 응고해주는 인자가 부족해서 피가 잘 멈추지 않는 유전성 질환입니다. 혈액 응고인자의 결핍, 혈우병, 헤모필리아입니다. 4번의 답은 1번이에요.
자, 다음 226페이지 11번 풀어볼게요. 11번. WBC가 증가한 상태는, WBC는 화이트 블러드 셀 이어서 백혈구였죠. 백혈구가 언제 증가할까요? 백혈구는 우리 몸에 균이나 염증이 있을 때 그 균을 와쿠 먹는 역할을 해요. 즉, 몸에서 감염 상태, 염증 수치가 높아지면 졌다라는 것이 WBC가 높아진 거죠. 물론 그 외에도 다른 염증을 나타내는 수치들이 있지만 또 대표적인 감염 상태에서 증가하는 수치는 WBC입니다. 자, 다음 226페이지 11번 문제 풀이할게요. WBC가 증가한 상태는 이라는 걸 찾는 건데요. WBC는 감염 상태에서 식균작용을 하기 위해서 증가하게 돼요. 여기 보기에 보시면 류코레아, 에리스토사이토시스, 류코페니아, 류코사이토시스, 마이크로사이토시스라는 보기들이 있는데요. 우리 WBC 백혈구는 아까 흰색 이야기를 하면서 류코라는 거 했었죠. 류케미아가 WBC의 이름이고요. 근데 류케미아가 어떻게 됐다? 증가했다. 그래서 류코사이토시스인 4번이 답입니다. 11번의 답은 4번이에요. 자, 다음은 근골격계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34페이지의 10번입니다. 234페이지 10번 골수에 나타난 염증은을 찾는 건데요. 자, 골수라고 하는 거는 뼈 안에 있는 이 골수강이라고 하는 공간이죠. 여기서 조혈모 세포, 즉 혈액의 씨앗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우리 몸에 어떤 기초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림프구가 형성되기도 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 공간에 염증이 생긴 걸 우리는 골수염이라고 불러요. 그 단어는 10번의 답은 2번이고요. 오스테오가 뼈를 의미하고요. 마이엘로라는 것은 골수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 ITIS 대표적인 전미사죠. 염증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골수에 염증이 생겼다라고 해서 마이엘라이티스입니다. 10번의 답은 2번. 자, 다음 234페이지에 13번 풀어볼게요.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섬유 조직으로 옳은 것은, 자, 답은 4번입니다.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건 건이라고 하는 텐던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종아리 그 뒤꿈치 뼈와 종아리 근육을 연결해주는 게 아킬레스 건, 아킬레스 텐던이죠. 그래서 근육과 뼈를 연결해주는 건 텐던이고요. 우리가 이거와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인대 리가먼트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근육과 뼈를 연결해주는 건 텐던입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4번이고요. 자, 240페이지 37번 풀어볼게요. 240페이지 37번 비정상적으로 뼈 안에 비어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은 골다공증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골다공증은 이렇게 치밀하게 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 뼈가 듬성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 거죠. 심각한 다이어트라든지 여성 호르몬의 감소 등등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이라는 단어는 오스테오, 이게 뼈라는 단어고요. 뒤에 포로시스가 다공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멍이 많이 있는 증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스테오포로시스가 골다공증입니다. 37번 답은 3번. 자, 다음 242페이지 49번 풀어볼게요. 242페이지 49번 비골하단의 골절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골하단의 골절은 포츠 프랙처예요. 49번의 답은 5번이고요. 문제 풀어보면은 우리 사람이 이렇게 얼굴 있고 척추뼈 쭉쭉쭉쭉 있고 갈비뼈, 팔뼈 있고 골반뼈, 그 다음에 대퇴골이 있고요. 피머, 대퇴골 아래에 티비아 피불라라고 하는 다리뼈가 2개가 있어요. 무릎의 파텔라. 그리고 이제 여기 발목 뼈들이 이제 이렇게 있죠. 너무 간단하게 그렸죠, 여러분? 자,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굵은 뼈가 티비아, 그리고 얇은 뼈가 피불라입니다. 근데 이게 티비아 말단이나 혹은 피불라 말단 끝쪽이 골절되는 게 어디에 우리가 점프를 하면서 폭 착지를 할 때, 그리고 발목이 보도덕 꺾어졌을 때, 어딘가에 발목이 폭
하고 압력을 받을 때 포츠 프랙처가 발생을 해요. 이 뼈의 약한 부분이 말단 끝부분이 골절이 되는 거죠. 포츠 프랙처, 다리로 뒤꿈치로 폭 하고 바닥을 디뎠을 때 뼈가 부서지는 겁니다. 비골 하단의 골절은 49번의 답은 5번 포츠 프랙처예요. 자, 이번에는 순환기계 문제 풀어볼게요. 247페이지의 7번 문제입니다. 안지나 펙토리스는 어느 부분에 이상이 생긴 것인가 라고 하는데요. 이 안지나 펙토리스는 협심증을 이야기해요. 협심증은 뭐냐면 심장에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혈관이 막혀서 이 심장의 아랫부분이 그 혈관의 지배를 받는 부분이 허혈이 생기는 걸, 허혈, 피가 통하지 않아서 허옇게 되는 게 허혈이라고 해요. 그게 협심증이라고 하고 가슴을 쥐어 짜는 것처럼 타는 것 같은 아픈 통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안지나 펙토리스, 협심증, 뭐가 막혀서 심장에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혈관, 바로 관상동맥 코로네리 아테리가 막혀서 생기는 병이에요. 자, 7번의 답은 1번 코로나리 아테리입니다. 심장에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혈관이죠. 자, 247페이지 8번 바로 아랫 문제예요. 폐동맥 기시부에 있으며 피가 심실로 역류해주는 것을 막아주는 것은 무엇인가? 심실로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는 판막이죠. 판막은 판막인데 무슨 판막? 폐동맥 기시부에 있다. 기시부라고 하는 거는 시작점 혹은 뿌리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 심실로 내려가는 것을 막아주는 판막을 찾아볼게요. 방실이죠? 실. 여기 방실에서 좌심실은 전신으로 피가 빠져나가요. 쭉 빠져나가는데 어디로? 전신. 그래서 이 혈관 이름은 대동맥이에요. 근데 그에 반해서 우심실에 들어있는 피는 푹 어디로 빠져나가냐면 폐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폐동맥입니다. 즉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가는 혈관의 기시부 시작점 부위에 있는 판막 이름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 판막이 월이라고 하는 게 한자로 달이잖아요. 달의 반쪽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 반쪽이라는 단어 의미를 가진 게 세미라는 뜻이 있죠. 세미 정장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출근 룩의 컨셉은 세미 정장입니다. 정장은 정장인데 완벽한 정장이 아니라 그냥 뭐 자켓 정도만 갖춰 입은 걸 말하죠. 그래서 반쪽짜리 달처럼 생긴 판막 세미 루널 밸브라고 되어 있어서 반월판 세미 루널 밸브가 답입니다. 8번의 답은 세미루널 밸브, 답은 5번이에요. 250페이지에 21번 풀어보겠습니다. 250페이지 21번 심실, 중격, 결손을 뜻하는 용어는, 자, 심실 다시 하트 그려가지고 볼게요. 우리 위에 칸 두 개는 방이었죠. 그리고 아래 칸 두 개가 실이에요. 심실에 이 아래 두 칸이 심실이죠. 두 칸에 중격이 결손이 됐대요. 중격이라는 거는 이 사이에 이 막을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두꺼운 기둥 같은 걸로 막혀져 있어요. 그래야 우심실과 좌심실에 피가 서로 넘치거나 하는 일이 없겠죠. 그런데 아기 때 태어날 때 뭔가 어떤 선천적인 이상으로 이 사이가 이렇게 뚫려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로 피가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겠죠. 네, 여기 전문적인 그림입니다. 우심실, 좌심실이고 사이에 중격 결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심실은 벤트리큘러였죠. 그래서 벤트리큘러, 셉탈은 중격이고요. 디핏, 결손. 자, 심실, 중격, 결손이에요. 벤트리큘러, 셉탈, 디핏. 그래서 답은 21페이지에 21번의 답은 2번 벤트리큘러, 셉탈, 디핏입니다. 자, 다음 우리 호흡기계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65페이지에 15번이에요. 265페이지에 15번 호흡기 질환 환자가 보이는 증상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 거, 답은 4번이에요. 1번 커치는 기침, 그리고 2번 스프텀은 가래, 3번 디스프니아 호흡곤란, 5번 헤모프트시스라고 되어 있는 건 객혈이에요. 애치 기침하다가 피를 토하는 거고요.
15번에 보기 4번 헤마테메시스는 헤마트 에메시스라고 되어 있어서 토혈이에요. 여기 그림에서 보이듯이 위에서 출혈이 생겨서 우리가 구토를 하는 게 헤마테메시스 토혈이고, 이거는 소화계통에서 생기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호흡기계 환자가 보이는 증상이 아니에요. 자, 15번의 답은 4번이고요. 다음 263페이지의 8번입니다. 우리 잠깐만 거꾸로 돌아갈게요. 263페이지 8번 새 기관지에 생긴 염증은 이라는 건데, 새 기관지가 뭐냐면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아기 그림 보시면 우리 기관지, 가장 처음 들어오는 굵은 기관지는 트라키아라고 하고요. 이 기관지가 오른쪽 왼쪽으로 두 개가 갈라지는 게 브론키스라고 합니다. 브론키스가 각각의 이런 세세하게 나눠지는 거를 브론키올레라고 해요. 브론키올레라고 부릅니다. 브론키올레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더하기 ITIS겠죠? 그래서 브론키올라이티스가 돼요. 브론키올라이티스. 그래서 답은 8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 273페이지에 57번 풀어보겠습니다. 273페이지 57번. 한쪽 폐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은 이라는 문제고요. 답은 3번 풀모넥토미입니다. 폐는 절제하는 부위에 따라서 수술명이 틀려져요. 폐의 어떤 경계와 상관없이 한쪽 구석을 절단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웨지 리젝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 개의 롭에서 어떤 영역을 잘라냈다라고 하는 게 세그멘텍토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은 3개의 롭, 왼쪽은 2개의 롭이 있었죠. 이 롭을 하나, 옆을 하나 절단해내는 게 로벡토미고요. 폐 전체에 문제가 생겨서 폐 전체를 절제해내는 건 풀모넥토미입니다. 풀모넥토미. 57번에 한쪽 폐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 답은 3번 풀모넥토미예요. 자, 다음 소화기계 풀어보겠습니다. 279페이지의 19번이에요. 279페이지 19번 펩틱 얼서의 호발 부위는 이라고 되어 있고요. 펩틱 얼서는 소화성 궤양이에요. 소화성 궤양이 뭘 말하냐면 헬리코박터 균이라든지 혹은 불규칙한 식사, 음주, 흡연 이런 것들로 위산이 과다하게 나와서 위의 점막이 손상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우리 현대인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펩틱 얼서라고 하고요. 펩틱 얼서가 호발되는 부위는 듀오데넘, 12지장이나 위의 몸통 부분, 바디 오브 스토먹, 이 두 부위에서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 보기에 나와 있는 건 19번의 답은 3번 듀오데넘이에요. 280페이지 24번 복강내 출혈을 뜻하는 용어는 입니다. 우리 출혈, 피가 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앞에 해모라는 단어가 붙었었죠. 해모는 해모인데 무슨 해모다? 뱃속에서 벌어진 해모다. 페리토니움, 복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헤모페리토니움, 복강 내에 피가 찬 것이죠. 혈복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한글로는. 헤모페리토니움이에요. 280페이지 24번의 답은 헤모페리토니움 5번입니다. 281페이지 29번 우리 아까 호흡기계에서 풀었던 문제죠. 보미팅 오브 블러드는 우리 보미팅을 구토예요. 구토, 피를 구토하는 것 뭐였죠? 헤마테메시스였죠. 헤마트 에메시스입니다. 그래서 29번의 답은 헤마테메시스 5번이에요. 자, 다음 283페이지에 36번입니다. 36번이 아니고요, 여러분. 37번이에요. 37번입니다. 37번 빌로스 원 오퍼레이션이란 뭐라고 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절제술이고요. 위절제술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빌로스 1과 빌로스 2가 있는데 빌로스 1은 위와 12지장을 바로 연결을 한 거고요. 빌로스 2는 위와 공장을 연결한 거예요. 12지장은 요만큼 기능만 하도록 떼놓았어요. 12지장에 직접 음식물이 지나가지 않는 게 빌로스 2고요. 위의 일부를 절제해서 12지장에 바로 연결을 한 게 빌로스 1입니다. 그래서 빌로스 1은 가스트로 위고요. 12지장이 듀오데넘이었죠. 듀오데노 오스토미라고 되어 있는 게 위 12지장 문합술입니다. 가스트로 듀오데노스토미. 37번의 답은 4번이에요. 자, 다음 내분비계 문제 풀어볼게요. 295페이지에 3번. 295페이지 3번 인슐린을 분비하는 곳은
호르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슐린을 분비하는 곳은 답은 5번 판크리아스의 베타셀입니다. 췌장의 베타셀에서 탄수화물 포도당의 대사를 조절하는 포도당을 저장시키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방출이 되어요. 어디서? 판크리아스의 베타셀에서. 근데 만약에 이 인슐린이 잘 방출이 되지 않는다든지 제대로 기능하는 인슐린이 나오지 않으면 생기는 병이 뭐죠? 우리가 DM이라고 하는 당뇨병이 생기죠. 자, 이 당뇨병의 호르몬인 인슐린이 나오는 곳이 어디다? 췌장, 판크리아스의 베타셀입니다. 3번의 답은 5번이고요. 296페이지 7번 풀어볼게요. 296페이지 7번 피추어터리 글랜드의 동의어로 옳은 것은 피추어터리 글랜드는 자 이렇게 우리 뇌가 있으면 여기 뇌의 아랫부분에 이렇게 뇌하수체가 이렇게 있어요. 요게 뇌하수체라고 하고요. 뇌하수체의 다른 이름은 하이포사이시스입니다. 하이포사이시스예요. 7번의 답은 1번이고요. 300페이지 22번 풀어볼게요. 자, 300페이지 22번 갑상샘을 자극시키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곳은 갑상샘을 자극시키는 호르몬을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겠죠? 갑상샘 자극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아니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입니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뇌하수체 전엽, 피추어터리 글랜드, 하이포사이시스에서 나오고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우리가 성난 프로 황제갑부라고 해서 여기 프로가 빠졌네요. 성장 호르몬, 남포 호르몬, 프로게스테론, 황체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라고 암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가 방출이 됩니다. 어디서? 피추어터리 글랜드에서. 22번의 답은 5번이고요. 자, 다음 신경정신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09페이지에 4번이에요. 309페이지 4번 센트럴 너브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요. 우리 몸에는 센트럴 중추 너브 시스템 신경계와 그리고 말초신경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중추신경계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뇌 브레인과 척수 스파이널 코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말초신경계는 뇌에서 나오는 뇌신경 그리고 척수에서 나오는 척수신경들이 말초신경계로 구성하고 있어요. 자, 중추신경계통 센트럴 너브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은 브레인과 스파이널 코드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의 답은 2번이에요. 자, 다음 309페이지에 7번 풀어볼게요. 메닌자이스를 외측막부터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이라고 돼 있고요. 메닌자이스는 뇌막이에요. 뇌는 너무너무 부드럽고 약하고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한 조직이어서 뇌는 여러 겹으로 쌓여 있는데요. 이게 뇌라면 뇌에 가장 가까운 부분은 아주 얇은 피아 메타라는 걸로 쌓여 있고요. 그 윗부분은 거미줄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거미막이라고 하는 나 그거 뭔지 알아. 아라키노이드로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경질막이라고 하는 듀라메타로 쌓여 있고 그 위가 뼈 두개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듀라메타가 있는 공간에 뇌척수액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갑자기 너무 많은 말을 하면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자, 뇌와 가장 가까운 부분 이름 피아메타 그리고 그 위가 나 뭔지 알아 안 되니까 아라키노이드 그리고 그 위가 듀라메타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죠? 외측 막부터 바깥쪽 막부터 라고 얘기했죠. 바깥쪽 막부터라고 된다면 듀라메타, 아라키노이드, 피아메타 순서예요. 그래서 답은 5번 듀라메타, 아라키노이드, 피아메타인 7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313페이지에 23번이에요. 313페이지 23번 right side paralyzis를 나타낸 용어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paralyzis라고 하는 거는 마비를 이야기를 해요. 마비는 마비인데 무슨 마비다? right side 마비다. 오른쪽에만 마비가 있는 거다라고 하면 한쪽만 마비가 있는 거니까 편마비죠. 편마비를 나타내는 용어는 헤미, 반쪽, 플레지아, 마비다 라고 해서 헤미플레지아, 편마비입니다. 23번의 답은 1번. 자, 다음 비뇨생식계통 문제 풀어볼게요.
335페이지에 34번입니다. 멀리 가야 되네요. 335페이지 34번. 여성의 유리널리 인컨티넌스에 대한 치료법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성의 소변이 인컨티넌스 잘 조절이 되지 않는 것, 요실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요실금의 치료법은 약간 이렇게 인대 같은 것들이 약해져서 늘어져 있는 그런 요도, 유레스로를 팩시, 고정술 해주는 겁니다. 요도 밑에 어떤 이런 끈 같은 걸 하나 넣어가지고 요도를 살짝 들어 올려주는 수술이에요. 유레스로 팩시예요. 유레스로 팩시. 34번의 답은 3번입니다. 다음 338페이지 46번 풀어볼게요. 338페이지 46번. 자궁 외 임신의 호발 부위는? 이라고 하고요. 자궁 외 임신은 자궁 내막에 착상이 돼서 아기가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자궁 내막에 착상하지 않고 난관이라든지 난소라든지 비정상적인 부분에 착상이 돼서 아기가 배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임신하면 배가 남산만큼 커지잖아요. 근데 우리 난관은 손가락만 하거든요. 여기 임신되면 어떡할까요? 난관이 터지겠죠. 산부인과적 대표적인 응급 상황 중에 하나가 자궁의 임신이고요. 이 자궁의 임신의 90% 이상은 나팔관, 난소의 관이라는 거죠. 오바리 덕트에서 발생합니다. 46번의 답은 오바리 덕트 5번이고요. 자, 다음 감각계통 문제 풀어볼게요. 356페이지의 9번입니다. 356페이지 9번. 물체의 상이 맺히는 곳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체의 상이 맺히는 곳은 답은 1번 레티나 망막이고요. 망막은 이 안구의 뒤쪽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시각 자극이 들어와서 렌즈에서 굴절이 돼서 탁 꽂히는 부분이 망막인 거죠. 이 망막에 상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체의 상이 맺히는 곳은 안구의 뒤쪽에 있는 상이 맺히는 망막입니다. 레티나. 자, 다음 357쪽의 15번이에요. 안압의 상승을 보이는 질환은 답은 2번 글라우코마입니다. 글라우코마. 우리 눈과 관련된 질환 중에 연세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병들이 녹내장, 백내장이 있잖아요. 15번에 보기 1번 카타락은 백내장이고요. 보기 2번 녹내장은 글라우코마입니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거, 수정체가 허옇게 변하는 게 백내장이고, 글라우코마는 안구 방수가 유출이 잘 되지 않아서 안압이 높아져서 시야가 흐려지는 걸 이야기해요. 글라우코마, 녹내장이고요. 15번의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예요. 363페이지에 42번이에요. 안구 건조증은 뭐라고 할까요? 안구 건조증은 제로달라미아입니다. 이 제로라는 뜻이 건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로달라미아, 안구 건조증입니다. 363페이지 42번 마지막 문제 안구 건조증 제로달라미아고요. 자, 여러분 끄지 마세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문제풀이를 다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끝도 한도 없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일부 좀 중요한 문제들만 추려서 풀이를 했고요. 이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도 화면 캡처하셔서 꼭 한번 풀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풀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의학용어 풀이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영상 외래 실습 하면 2급 특강이 종료가 되거든요. 자, 먼 길 오셨으니까 조금 더 힘내셔서 자, 자격증 수령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오늘 파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